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한가 2부 강림의 강성호. 네, 강림의 임민소입니다. 야, 얼마 만에 시장에서 이 빨간불을 보는지 이번 주 내내 좀 하락하면 어떡하나 좀 이런 노심초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모처럼 반등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또 상승 랠리를 기대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그 상승 흐름 안에서 우리 또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과 섹터 오늘 상한가 2부에서도 가득가득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 상한가 2부 먼저 내일장 공략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4월달 수익률 대결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오늘 조선일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줄 서는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시장이 좋아지니까 그동안에 방어를 하고 있었던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주들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 세워야 될지 종목 줄 세워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한가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1거래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교수 매니저 여전히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 55%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백인현 매니저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또 수익률이 많이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3위에는 조선일 매니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종목 모두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한농화성 34%, 삼알미늄 18%대, 이지 16%대, 어제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네, 다음은 4위 매니저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우리 김병진 매니저 총수익률 마이너스 23%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마지막에 남았던 롯데 정밀화학 2.83%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밖에 또 HPSB 어제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관련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 들어봤었는데 4% 올라갔죠? 네, 오늘만 또 4%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따 전화로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3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입니다. 자, 이번 달 확실히 바이오에 치중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전반적인 리뷰도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등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해성DS는 마이너스권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DOU 관련해서도 전략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터 전략과 함께 시장 전반적으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1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총수익률 55%대입니다. 지금 포트에 조선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상승분을 좀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이 합쳐서 거의 마이너스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전화 연결 가보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은 한규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 연결할 텐데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 전화 연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아주 좋은 흐름이었는데 매니저님 일단 수익률 포트 안에는 조선주밖에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것도 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오늘 시장 좀 이제 단기 하락세는 끝났다고 보십니까? 예, 그 단기적인 조정 분위기, 하락 분위기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으로 일단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본격적인 상승으로까지 가기에는 약간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상승까지는 좀 쉽진 않을 거로 일단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 대체적으로 2,500선 중심으로 조금 쉬어가는,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혼주 장세가 좀 더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제 다음 달 그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변수가 좀 사라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사라지면서 시장이 조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걱정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 은행이죠. 퍼스트 리퍼블릭 문제가 수면 위로 계속해서 부각이 되게 되면 시장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미국 증시가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퍼스트 리퍼블릭 문제보다는 미국 FOMC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는 시점부터는 시장이 은근하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은 혼조 후에 미미한 반등 가능성 쪽으로 시장의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있을 FOMC 이후 금리의 향방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조선주들에 대한 전망, 우리 앞으로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내일 4월달 랠리가 끝나기는 하지만 당장 이제 5월이기 때문에 5월달에 이 조선주들은 갖고 있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조선주들은 지금 이제 시장이 그동안 좀 많이 불안한 상태여가지고 일단 포트를 좀 안정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안전한 종목 쪽으로 이제 포트를 넣어놨는데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체적인 장세가 앞으로 좀 안정되고 조금씩 이제 반등 분위기를 보이게 되면은 저는 반등세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일단 좋고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신조선가 상승과 더불어서 신주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의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대바닥권입니다. 부담은 없어요. 다만 대형주기 때문에 반등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어서 빨리 가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당장 4월 달에 승부를 보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5월 달 이후에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선주는 시간이 좀 걸리는 종목입니다. 대형주들은. 그래서 대형주들은 조금 멀리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짧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지는 오늘 2차전주 관련주의 흐름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2차전주 관련주들 곧바로 가긴 어렵겠습니다만 조금씩 안정되면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였던 건설 기계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하락세가 끝난 이 시점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5월 시장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궁금해하실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예, 오늘 제가 장이 마감이 되고 나서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규수 네이버 밴드에 가시게 되면 오늘 장 마감 후에 무료 방송 녹화본을 올려놨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제가 전략적인 부분들하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2차전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섹터들, 말씀드렸던 조선주들과 함께 건설 기계 관련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 볼 만한 이런 종목군들까지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올려놨으니까 지금 한규수 네이버 밴드 가셔서 오늘 무료 방송을 꼭 한번 청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규수 매니저 5월달 전략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규수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무료 방송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전화통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병진 매니저와도 한번 포트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새롭게 담았던 롯데 정밀화학 2.83%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 함께 오른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그래도 마지막에 담았던 종목이 지금 수익률 보고 있습니다. 2% 네.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 롯데 정밀화학 같이 올라간 건가요?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화학주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갈만한 종목이었습니다. 갈만한 종목이었고, 오늘 또 이제 제 포트가 이제 어제보다 하루에 막 10%씩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아일텍이 또 8% 올라왔고, HPSP도 올라왔고, 롯데정밀화학도 올라왔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좀 크게 보이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을 예상을 하지만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소개해드렸던 HPSP라든가 기존에 이제 제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들은 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고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어도 이 종목들은 가져갈 만한 의미가 있는 종목들이니까 긍정적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우리 김병진 매니저의 인사이트를 크게 얻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무료 방송은 제가 내일 4시 50분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좋은 내용들 많이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도움될 만한 내용,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방송 중에 제가 오늘 좀 앞으로 좀 볼만한 업종을 좀 분석해서 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방문해 주시고
기존에 대한 포트폴리오 이제 좀 있으면 수익률 대회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AS도 제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의 꿀단지 네이버 밴드에만 있는 소식들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리뷰, 전화를 통한 리뷰는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백인현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하는 내일장 공략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이렇게 시장이 오른 날도 매니저님들 뵌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님, 아까 이제 한규수 매니저가 봤을 때 다음 주까지 FOMC까지는 그래도 시장의 이 반등 흐름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 매니저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저는 조금 이제 의견이 다른데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18일 기점으로 2,582포인트를 찍고 지금 7거래일 동안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이 조정을 하는 기간 동안에 한 이슈가 소시에타 제너럴 증권사에서 갑자기 나왔던 물량이 이제 반대 매매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제 급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갑자기 패닉에 빠졌는데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미 한 6거래일 동안 조정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지금 오히려 신용이 더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윳돈 가지고 투자를 하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받아서 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이제 증권사에 신용까지 걸어가지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7일 정도 이상 조정을 하면서 지금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닉 상태에 손절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거의 가만히 보시면은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주주나 또는 중장기 투자하시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배당 받으려고 그냥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 외에는 없거든요. 거의 이제 현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FOMC가 진행이 되는데 당연히 5월달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25베이스 포인트 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이슈가 제약바이오가 간다 안 하는 게 슬로건이었는데 조금 이번 달에 조금 안 좋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5월달, 그러니까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달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현금이 여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자자들 중에. 그래서 급등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업종군의 주도주들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5월에 그런 돈들이 수급이 수반되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금을 갖고 있던 분들이 그쪽 섹터나 강한 선두주자 종목들을 공략하면서 굉장히 강한 5월달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때는 시장을 이끌고 가는 트리거, 대장 종목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다가 그런 종목 공략하시면 5월 달에 단기적으로도 많은 수익 낼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적극적으로 투자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장 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장을 예상하고 있는 조선일 매니저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 이제 다음 주면 당장 5월입니다. 네. 5월에 예상되는 주도 섹터가 있을까요? 아니면 2차 전지가 계속 주도하는 흐름을 또 가져갈까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주에는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FOMC 전까지 시장이 다소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미 이제 5월달 FOMC에서는 기준금리 25bp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거의 제한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조정받은 상태에서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오늘 에코프로가 장중에 한 18%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장 마감 이후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추진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내일장 다시 한번 전기차가 반등을 나가준다라면 다음 주까지 전기차 섹터가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매니저님들의 이 포트 리뷰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어떤 종목부터 리뷰를 해볼까요? 일단 4월달 포트 쫙 한번 둘러보면은 네.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모든 종목을 다 리뷰를 하는 건 좀 그렇고요. 대표적인 종목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죠. 예. 세종메디칼이 이번 달에 사실 수익이 굉장히 거의 30% 가까이 났다가 지금 5%까지 쭉 떨어진 상태인데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제약바이오 쪽을 5월 달에도 계속 강한 주도 업종군으로 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이슈가 5월 달에, 그러니까 4월 달에 나올 이슈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5월 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몇 개 종목들은 지금 FDA 신청을 하거나 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제 특히 이제 제품군들을 신약 아니더라도 제품군들을 나오면서 이슈 탄력받을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우선은 다른 종목보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세종메디칼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네이버 밴드에 여러분들 자료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화면 확인하면서 보시기 바라고요. 까나리오 자회사죠. 까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공시를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까나리오 바이오가 갖고 있는 오레구브맙을 까나리오 바이오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손자위 회사인 MHCNC가 IP를 갖고 있죠. 쉽게 해서 판권을 갖고 있는데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까나리오 바이오가 갖고 있는 100% 자회사 LSL CNC를 원래는 그게 작년 7월 달에 인수를 하면서 흡수합병을 해서 이제 갖고 오려고 했었는데 반대가 심해가지고 올해 6월 28일 날 이 회사를 인수합병하려고 했는데 어제 장 끝나고 발표가 났었죠. 바로 4월 28일 내일 이 회사를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은 까나리아 바이오하고 LSCNC가 합병이 되면서 하나 회사가 되는데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변동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MHCNC,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오레구맙부터 시작을 해서 난소암, 그다음에 유방암 3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 바로 자회사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2달 지나서 이걸 합병을 하려고 했던 회사를 왜 내일 본격적으로 합병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제 나이브하게 한 2달이 있다가 해야지라고 했던 것들을 앞당겨서 2개월 더 빠르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3월달 20일 날 있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유럽 바이오 스프링에서 이미 한 8개, 9개 빅파마에서 중동이죠. 중동 판권을 지금 계약을 했는데 아직 그거를 엠바고 때문에 아직 그 계약 관련된 이슈를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4월 달 내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5월로 연기가 됐죠. 거기다가 어제하고 오늘 지금 싱가포르에서 나니 대표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 아시아 판권을 지금 팔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슈가 나올 게 굉장히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회사까지 흡수합병을 하면서, 왜냐하면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가면은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프로세스가 많이 지체가 되니까 아예 그냥 흡수합병을 해가지고 빠르게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내일도 그렇고요. 5월달 안으로 빅 이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네. 차트상으로도 지난번에 이제 4,400원까지 올라갔다가 13일 날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엔 아주 좋은 지금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앞으로 이 세종메디칼 그리고 까나리아 바이오 제가 보기에 5월달 이슈가 많으니까 여러분 저점에 잘 매수하셔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적인 바이오 시장 이야기와 함께 세종메디칼 리뷰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도 점검해 볼 텐데요. 먼저 엠플러스 오늘 장에서 그래도 2% 가깝게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엠플러스 같은 좋은 종목들도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일단 엠플러스 같은 2차 전지 장비주를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수주 잔고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수주 잔고가 언제 매출로 인식되는지 딱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한 4,2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한 4,500억 정도 수주 잔고가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예상 매출, 기대되는 예상 매출이 한 2,500에서 한 2,800억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 지난해 시가
그 매출액이 한 1,000억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2배 이상 매출액이 성장할 거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5% 나온다라고 봤을 때 140억 이상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엠플러스는 지금처럼 2차 전지가 조정받으면서 엠플러스가 61선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너무나도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난 3월 달부터 꾸준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엠플러스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신규로 충분히 여러분들도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매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2차 전지가 한번 불꽃을 확 한번 띄워 올렸기 때문에 엠플러스 다음 주도 상당히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주 리뷰 모두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대본을 보니까 공략주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준비를 안 하셨다고요? 네,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 제가 한 1주, 2주까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익률 1등을 하면서 거의 한 30% 넘게 한 4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전략을 4월 달은 제약바이오 쪽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매도를 안 하고 끄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전략을 잘못 세운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데는 매번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초에도 그렇고 연말에도 그렇고 월초나 월말에 항상 다음 달을 여러분 트레이딩 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안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번 달을 4월 달을 좀 복귀를 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5월 달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략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안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여러분 인생이 바쁘다고 막 뛰어간다고 인생 주변에 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한번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갖고 갈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려고 일부러 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달을 위해서 네.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상당히. 네, 다음은 백일현 매니저의 내일장 공략주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내일장 가져오셨죠? 공략주 네, 어떤 종목이죠? 네,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휴메딕스이고요. 휴메딕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필러, 그리고 보톡스, 그리고 일회용 점안제, 관절염 치료제 전반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에스테틱 쪽으로 조금 더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필러, 보톡스, 일회용 점안제, 그리고 관절염 치료제 전부 다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휴메딕스는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024년에는 PM 복합 필러 출시가 예정인데 지난해까지는 중국 쪽이랑 브라질 쪽으로 필러 매출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은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필러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 쪽은 지난해부터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올해부터 온기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남미 쪽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 유럽 쪽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브라질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수출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는 100단위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했는데 50단위랑 200단위가 지난해 출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단위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톡스 관련 업체들이 크게 3개 업체가 있죠. 그 메디톡스가 있고요. 그리고 대웅제약이 있고, 그리고 휴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휴메딕스까지 총 4개 업체가 보톡스로 유명한데 네.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 주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톡스 관련 업체들은 실적이 매우 좋으면서도 오히려 주가는 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웅제약과 휴젤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거의 지난 2월 10일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있고요. 반대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바로 메디톡스가 휴젤과 그리고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톡스 그 균주를 자기 걸 도용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10일 날에 대웅제약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는데 메디톡스가 승소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대웅제약과 그리고 휴젤까지 급락을 했고요. 하지만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그 메디톡스랑 소송전을 벌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월 10일 날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최근에는 다시 주가가 2월 10일 이전 수준까지 간신히 회복한 모습이긴 하지만 시가총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는 휴메딕스 너무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제가 여기 PPT에는 메디톡스랑 휴젤 그리고 휴메딕스 시가총액이랑 실적을 비교해 놓은 그 방송 오기 전에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조 7,166억 원인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467억 원 나왔습니다. 근데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2,730억이 시총인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260억 원 나왔고요. 근데 지난해 4분기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대규모 대손 상각을 처리했기 때문에 원래는 실적이 이거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는 대손 상각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영업이익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사실 이 세 개 업체 보시면 휴젤이 가장 저점 그 매력이 있긴 하지만 소송적 그 메디톡스랑 소송 이슈가 있기 때문에 휴메딕스가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매매 전략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메딕스는 지금 지난 2월 10일 날에 주가 급락한 거 보이시죠? 제가 마우스 보여드리는 데가 바로 2월 10일인데요. 지금 주가가 상승하면서 2월 10일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는데 일단 매수가는 27,000원, 최근 변동성이 좀 주가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27,000원, 목표가는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4월 마지막 종목 휴메딕스였습니다. 하단에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공략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 이제 5월 주도 섹터로 기대가 되는 이 두 섹터, 바로 자동차와 조선, 줄선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서는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완성차 업계가 1분기에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했고요. 때문에 무역 수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반도체를 제치고 이렇게 1위를 차지한 건 14년 이후 9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자동차 부품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오늘은 다소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현대차가 전기차 생산량을 5배로 늘리겠다라는 투자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관련해서 전망은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요. 관련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조선주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NG선 수주 행진에 조선업종이 순풍을 불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상승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다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조선주의 한 달 상승률, 지난주까지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은 2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한국조선해양은 17%가량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두 섹터 모두 오늘은 다소 조정을 보인 상태 보여줬는데요. 과연 지금 시점에서 접근이 가능한지 혹은 보유자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종목 줄 세워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두 섹터입니다.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두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 오늘 이 두 섹터 어디 선택해 주셨나요? 저는 계속 이제 두 개 다 좋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오늘은 자동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이 조선을 빼고 자동차 선택을 해줬습니다. 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은요? 네, 저도 자동차 가지고 왔고요. 워낙 이제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판매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해서 자동차 관련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자동차 부품 탑3가 될 것 같습니다. 3위부터 만나보시죠. 네, 각각 3위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탑3입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의 3위에는 현대위아 있고요. 백인현 매니저의 3위에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있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님 3위부터 가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 타이어도 이제 오를 때가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타이어는 정말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국내 타이어 업체들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가 전체 시장의 점유율 한 90%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타이어도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금 현재 내연기관 전기차 다 합쳐가지고 한 30에서 40%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국타이어를 가지고 온 이유는
심플합니다. 실적이 너무 좋고요. 새 업체 중에서 실적이 너무 좋고 넥센타이어와 금호타이어 차트를 보시면 워낙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한국타이어는 내부적인 이슈 때문에 실적 주가가 오히려 못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뜯어보면 그 새 업체 중에서 한국타이어가 가장 매력적이고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6조 4,666억 나오면서 분기 사상 처음으로 6조 매출액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지금 기아랑 현대차도 1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PPT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한국타이어 2022년 실적을 한번 나타냈는데요. 지금 매출액이 8조 3,94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7,058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리스크가 딱 두 가지 리스크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못 가고 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리스크가 3월 12일 날에 대전 2공장이 화재가 발생하면서 아직까지 정확히 복구가 안 되고 그리고 언제 제대로 가동된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네. 이 이슈가 하나 있고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이 이슈는 사실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포항에 물난리 났을 때 포스코 그룹 침수됐죠. 하지만 이후에 그때가 가장 저점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네. 충분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매력적이고 하지만 조현범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유죄로 판결됐을 경우에는 거래 정지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매수를 하시려면 조현범 회장의 리스크가 해소되는 그 시점을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는 타이어 내구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는 기존 타이어보다 더 내구성이 강한 타이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향후에는 전기차 관련 수혜주라고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짧게만 여쭤보자면 한국타이어 말고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에 접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도 좋긴 하지만 많이 굳이 올라서? 더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굳이 많이 오른 타이어 종목보다는 향후에 한국 타이어 이슈 해소될 때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슈 해소와 함께 그때 접근해보자 보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의 3위 종목 현대위아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투자 유망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예상 외로 영업이익 같은 그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10% 가까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1% 줄었습니다. 의외로 환율 이슈 때문에 환율이 지금 1,300원 이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한 0.1%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예상치를 떨어치는 수치 때문에 지금 주가도 주가도 지금 조정을 많이 했는데요. 2분기부터 현대차 그룹의 지금 전기차종에 대해서 특히 이제 냉각수 모듈 공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통합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죠. 냉난방 시스템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기계 부분, 특히 이제 작년 이후부터 방산 수주가 작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이 그 현대유해 같은 경우에 방산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포신 사업의 매출이 늘면서 매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금년에. 자, 거기다가 완성차 같은 경우는 출하 확대 흐름 속에서 순항 중인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2, 4분기 이후부터 굉장히 좋아질 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1, 4분기 때 지금 매출이 이렇게 안 난 이유가 매출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4분기 때 또는 1, 4분기 때 뭐를 많이 줬냐 장려 이제 보너스 금을 줬는데 현대유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조에서 아니 왜 우리는 안 주냐라고 해서 이 비용이 1, 4분기 때 나갔죠. 그래서 그게 한 120억 규모로 나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축소됐는데 앞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시면은 2, 3분기 때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내용들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결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경쟁사보다 EPS도 그렇고 퍼도 그렇고 PBR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사들보다 굉장히 우위인데 그런 걸 보신다면은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면 원래대로 주가가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관심 가질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선일 매니저의 3위 종목 현대위아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 부품 2위 종목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각각 2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의 2위에는 현대모비스 있고요. 백인현 매니저의 2위에는 SL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인현 매니저의 SL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이제 라인업을 새로 나온 신차 라인업 보면은 앞에 그 LED 램프 모양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근데 SL도 거기에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네네. 수익성이 좋아지나요? 이쪽이 더? 일단 기존에 이제 할로겐 램프를 LED 램프로 바꾸게 되면 판가가 올라가고요. 마진율도 당연히 좋아지겠고요.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전력 소모 이슈로 인해서 할로겐 램프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LED 램프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에 LED 램프를 공급하고 있는 SL은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SL은 제가 내일장 공략주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글로벌 램프 유기업체이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한 7%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LED 램프 매출 비중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1분기 올해 이제 1분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그룹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4분기부터는 북미 공장 가동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LED 램프 비중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4분기는 40% 후반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 올해는 아무래도 한 50% 중반대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PPT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도 한 4조 1,745억 원 나왔고 영업이익도 1,979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률도 한 4.7% 지금 나오고 있지만 LED 램프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업이익률은 더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는 한 6%에서 한 7%까지 한번 목표로 한번 잡아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리스크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이 북미 지역에서 보조금 지급 제외 우려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 현대차 그룹이 상업용 차량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게 되면 IRA 법안 예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 판매 대수를 향후에는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현대차 그룹이 아니더라도 GM 쪽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SL은 사실 실적이 최근보다는 조금 안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네. 향후에는 Q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상업용 차량 함께 팔로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L 2위로 유망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조선일 매니저의 현대모비스. 오늘 현대모비스가 살짝 시장에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렇죠. 살짝 빠지는 모습 예, 보여줬는데. 맞습니다. 실적은 이제 영업이익과 그 매출 같은 경우는 늘었는데 기존에 이제 생각했던 증권사에서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부품 분야에서 한 1,600억 정도 일회성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미쳐서 원래 원하던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철저하게 XYZ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래 성장성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수급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안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완성차에 맞춰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출고가 계속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분기를 확인해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합산 출고율이 전년 대비 한 17% 정도,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 4% 정도 늘었는데 앞으로 2, 4분기 때는 더 많이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글로벌 쪽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물류를 이동할 때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겠지만은 물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높았기 때문에 현재 가격보다 두세 배 이상 올랐죠. 근데 작년 하반기 이후로 물류 가격이 떨어지면서 특히 이제 현대 글로비스가 이 물류를 다 이동을 하는데 금년에 계약 체결할 때 작년 대비 50% 이상 하락한 가격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금년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물류비가 더 떨어지면 당연히 수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회복 가능성이 있고요. 1, 4분기 때 이후에 바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 4분기 때부터는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는 중국 사업부가 비기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사업이 너무 미비했죠. 그래서 이제 핵심 중국 부품 공장 글로벌 마켓을 해서 이제 중국 고객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로컬사 수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41개 국에서 250여 개의
서포트를 받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는데 탄탄하죠. 거기다가 R&D까지 매년 한 1조 한 2천억 정도 R&D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돈을 이렇게 2조 넘게 R&D 투자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2, 4분기 때부터 좋아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영업을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에서 예상을 하회하는 그런 실적 발표 때문에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어제 급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가격이 지금 급등하지 않았던 4월 11일 가격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심을 또 가질 때가 된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가거나 상승할 때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처럼 조정 많이 할 때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R&D 비용 때문에 실적이 기대치보다 살짝 낮게 나왔다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부품에서 아까 말씀드린 모듈 부품에서 1,600억이 그러니까 이레스 비용이 AS 지금 리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1,600억이 1사분기 때 갑자기 발생을 하면서 그게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2, 3분기 때는 그게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위로 현대모비스 유망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1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각각 1위 열어보도록 할게요. 조선일 매니저 역시 1위에는 기아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1위에는 명신산업 있네요. 자, 백인현 매니저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명신산업 여기가 이제 뭐 테슬라 이슈로 네, 맞습니다. 한참 뭐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런 부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악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명신산업은 테슬라 매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69%나 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테슬라 이슈를 많이 받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판가를 인하하면서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명신산업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핫스태핑 공법으로 차량 골조를 만들어서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부 모델의 경우에는 거의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많이 인하하면서 명신산업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사실 명신산업이 주가 조정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테슬라가 판가를 인하하면 명신산업이 공급하고 있는 차량용 골조 이 부분도 이제 판가 인하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회사 측에 확인을 한 결과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영업이익이 많이 빠진 거지 자동차 판매량은 계속해서 역사적 최고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42만 3천 대 판매했고요. 지난해 4분기는 40만 5천 대이기 때문에 지난해 4분기보다 18,000대 더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한 10만 대 이상 더 팔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명신산업도 차량용 골조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PPT를 또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여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북미 글로벌 전기차 업체 차량 가격 인하는 오히려 판매량을 늘어나기 때문에 명신산업에게는 더 기회다라는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핫스탬핑 공법 자체가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가 테슬라 쪽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타 경쟁 업체들이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사업 초기부터 함께 성장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와 명신산업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경쟁 업체가 진입하더라도 명신산업이 핫스탬핑 차량용 골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명신산업은 지금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네. 명신산업은 지금 테슬라 이슈 때문에 121선까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명신산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명신산업 이야기 들어봤고요. 조선일 매니저님 1위 기아, 거의 뭐 매주 들어보는 기아인데 이쯤 되니까 궁금합니다. 자동차 순위를 쫙 세웠을 때 기아가 1위, 그리고 오늘은 2위 현대모비스, 3위가 현대위아잖아요. 현대차는 한 몇 위 정도 됩니까? 현대차는 이제 2위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4, 5위로는 안 들어가고요. 그렇죠. 이제 원래는 네. 사실은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1등인데 네. 현대차보다는 저는 기아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나온 거고요. 네.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올해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주당 배당금이 3,500원, 그러니까 시가 대비 무려 한 5.1%. 여러분들 은행에 맡겨놓으신다고 3% 이상 주는 데 없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기아를 사세요.
중장기에 돈 많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물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배당 수익이 5.1% 이상 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금년하고 2027년까지 총 2조 5천억 정도의 전체 유통주식수의 1.8% 규모의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722만 주를 자사주를 취득을 하고 절반을 소각을 하게 돼 있죠. 자, 얼마 전에 중장기 판매 계획 컨센서스를 CEO 인베스터 데이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글로벌 판매 목표량을 보면 수치가 보세요. 2026년도에 386만 대를 예상을 했지만 3.8% 증가한 401만 대로, 그리고 30년에는 400만 대, 430만 대로 7.5% 증가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주요 시장의 전기차 관련된 가속으로 계속해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을 해서 26년에는 현재 목표했던 것보다 작년 대비 24% 이상 수치가 올라갔고요. 2030년도는 무려 37% 올라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하급수적으로 판매와 매출 이익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캐파 같은 경우는 380만 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겠지만 매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유 설비가 30만 대 정도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수출 기지로 활용하려고 중국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멕시코 공장 같은 경우는 캐파 사이즈가 50만 대인데 현재 30만 대밖에 안 하기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구동을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가동률이 상향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발표 나온 거 보면은 중국보다 이제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서 공장을 하나 더 지어야 될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증설을 하면은 지금 현재 한 공장 하나를 50만 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두 개를 가구 운영을 하면은 100만 대 이상 수요가 돼서 무려 100% 이상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탁월한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 다음으로 마진이 높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자세하게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용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 네이버 밴드에 오셔서 내용들 확인하시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코스피 10대 기업 중에 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매출과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기아입니다. 그래서 전체 10등 안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 기아를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인도부터 내수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얘기는 무지 많은데 지금 하지 않은 얘기가 한 6, 7개 되는데, 네. 내용들은 네이버 밴드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워낙... 현재 차트를 좀 보시고 말씀드리면 21선, 61선 밑으로 떨어지면 여러분들 기아차는 꼭 물려버리십시오. 예전에 제가 JYP 물리라고 했던 이후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네. 기아차 물리셔야 됩니다. 매니저님이 저희랑 종목 얘기를 하면서 밀당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또 준비하신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이버 밴드에 못다한 이야기 모두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희 매니저의 밴드에도 좋은 정보가 많고요. 백인현 매니저의 밴드에도 좋은 정보 상당히 많죠. 그쵸. 매니저님. 맞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매일 아침 8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내일 아침 8시에 무료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날 금요일 날 매수할 만한 종목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향후에 전기차 섹터의 업황, 그리고 전기차 섹터 다음을 이을 유망 업종도 제가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엽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고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엽 검색하시면 제 밴드가 하나 딱 나옵니다. 그쪽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공모주부터 다양한 주식 정보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0GPT 누르면 다 나옵니다. MBN 골드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조선일 매니저님, 교장 선생님 같다라는 리뷰가 올라왔어요. 교장이요? 짧게 핵심으로 홍보해 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좋은 정보뿐만 아니고 트레이딩할 수 있게 다 올려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가스텔 바작을 추천드려서 30% 이상 수익을 드렸고요. 오늘은 가스텔 바작을 손절매하고 두 종목을 갖고 갔는데 그 두 종목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이. 그래서 트레이딩할 수 있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정보 그리고 많은 내용 트레이딩까지 하시고요. 매주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오후 3시 40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내일 오셔서 3시 40분에 5월달 갈 종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백인엽, 조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 밴드 안내해 드리면서 저희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2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